네, 안녕하세요. 부부닥터 유한TV 정형외과 전문의 유광현. 가정의과 전문의 안지혜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요. 네. 허리가 삐끗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통으로부터 내 허리 지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 2주 전에 갑자기 못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뭐 세수하는 거 양치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때 유원장님 엑스레이 찍고 저보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진단했는데 그 병으로 제가 그렇게 아픈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이제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온 건데 네. 그 병은 그렇게 아프진 않고 아픈 부위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 병은 정확하게 진단이 뭔가요? 안 원장님이 아팠던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급성 요추 염좌. 아, 사람들이 염좌라는 게 그거군요. 급성 역추 염좌. 담 걸렸다 그러는 게 이제 염좌라고 그러죠. 이거의 특징이 네. 죽을 만치 아파요. 엄청 아파요. 이렇게 정말 끊어질도록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의외로 또 하루나 이틀 안에 싹 나왔어요. 맞아요. 이 병의 특징이 2, 3일간은 엄청나게 아프고 누워서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아픕니다. 네. 그러다 이제 한 2, 3일 지나면은 좋아지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좋아지게 되죠. 만성인 그런 또 통증은 뭐가 있을까요? 만성으로 이제 아픈 경우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허리만 아프고 아픈 게 뭐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은 없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픈 게 다리까지 내려간다. 네. 방사통이 있거나 진짜 심하면은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마비가 있고 대소변 보기 힘든 증상이 있으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디스크가 터진 건가요? 터졌다고 해서 꼭 네. 마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허리보다는 다리가 훨씬 더 아프게 되죠.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유원장님 그때 주사 하나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안 맞은 게 유원장님 믿긴 하지만 주사하면 사람들이 뼈 주사 있잖아요. 좀 환자들이 걱정 많이 하는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뼈 주사하고 또 허리에 맞는 주사가 어떤 건지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우리 환자분들도 대부분 뭐 이제 주사 맞죠? 그러면은 혹시 이거 뼈 주사 아니에요? 이제 좀 많이 아시는 분은 혹시 이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고 이게 항상 이제 너무 많이 쓰거나 남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뼈 주사라고 하면은 이제 팔다리 이제 뼈나 관절에 놓는 걸 뼈 주사라고 하고 관절에. 허리에 놓는 거는 대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래서 신경 뼈 주사하고는 다르죠. 저희 병원에 신경차단술 받고 그렇게 허리 통증이 좋아졌다고 이 고객들 칭찬이 너무 자자하던데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많이 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신경차단술이 그 효능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경 차단술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신경 주변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 주니까 그냥 병원 가서 주사만 맞았다. 그러면 신경 차단술이 아니고요. 아니죠. 대개 이제 시암이라는 이제 특수 이제 기계를 엑스레이 보고. 장치를 보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대개 신경 차단술에 해당하고요. 그냥 이제 허리에 주사를 맞았으면 뭐 뼈 주사나 아니면 요새 흔히 맞는 이제 프롤로 주사나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또 하고 나면은 한 번에 좋아지는 분이 있고 또 뭐 두 번 맞고 또 세 번 맞고 완벽하게 좋아졌던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곧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하는데요. 근데 증상이 좋아지는 거 봐서 뭐 한두 번 해도 다 나으면은 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고 한 3번 정도 맞았는데도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MRI도 찍어보고 좀 더 다른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겠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신경차단술이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저희 유한 병원은 또 7만 원이 또 어떤 데는 무슨 3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한 30만 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급여 검사나 이제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신경 차단술에는 주사제가 크게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국소마취제,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요 2가지는 보험이 됩니다. 10가지는 이제 비용이 똑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물 흡수를 이제 좀 용이하게 하는 이제 약제를 하나 섞어서 쓰는데
약지 요게 따라서. 이제 보험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병원마다 이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인지 몰랐거든요. 네. 저 맨날 가면은 무슨 운동이에요? 복근 운동 많이 했죠. 네, 밤몸 일으키기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는데 100개씩 하거든요. 근데 척추 전방전이증 진단받으니까 저 이 운동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위원장님이. 별로 안 좋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 아플 때 도움되는 운동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겠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아플 때는 일단은 뭐 치료받고 이제 좋아져야 되고 네네. 운동은 정상일 때 이제 다시 안 아프기 위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운동이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는 허리를 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 이 기립근을 강화시켜야 되죠. 우리 뭐 PT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요새 PT 하면은 코어 근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어 근육. 그런 이제 코어 근육이 척추 기립근, 이제 앞쪽의 장요근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맥킨지 운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맥킨지 운동 좀 들어봤어요. 맥킨지 운동이라는 게 이제 허리 뒤에 등 근육, 등 근육.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네네. 거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드는 거죠. 들고 그때 이제 허리 뒤 근육에 힘을 주면서 드는데 이때 힘 줄 때는 숨을 내쉬고 네. 밑으로 이제 다시 내려앉을 때는 숨을 들이쉬고 호흡에 주의하면서 이제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또 의자에 앉는 일이 많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맥켄지 신전 운동도 제가 아마 들었는데 주로 이렇게 좀 앉아서 엉덩이를 좀 딱 붙이고 그다음 팔을 갖다가 편하게 내쉬고 이 견갑골을 좀 이렇게 뒤로 쫙 뭐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또 어떤 운동에 도움이 돼요? 근데 허리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허리 아픈 걷는 게 사람들 제일 걸으라고 좋아요. 하시는군요. 그러면 나쁜 운동도 있을 거 아니야. 허리 아플 때는 어떤 게 안 좋아요? 숙여서 하는 게 안 좋아요. 웨이트, 이제 윗몸 일으키기, 뭐 안원자의 마시는 이제 밤몸 일으키기. 밤몸. 그런 게 이제 이 복근만 잘 강화가 되면 좋은데 이게 좀 과하면은 디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고 근육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급성 요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 인구의 80%가 이 급성 요통을 겪었다고 하고요. 직장인이 병가를 내는 가장 흔한 요인도 바로 급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복근 신경 쓰는 우리 주부님들, 특히 식스팩 만드는 이 복근 운동들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50대가 넘으면 적어도 내 허리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은 이 엑스레이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몸에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